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손해보험 실전문제풀이 과정 제3보험 34번부터 50번까지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번 문제 제3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증보험회사에서만 영위하는 보험 영역이다. 보증보험과 제3보험은 관련이 없죠. 틀린 내용입니다. 2번 제3보험만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설립은 가능하죠. 불가능하다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3번 상해보험 및 질병보험으로 인한 신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얘가 제3보험에 대한 설명이네요. 간병보험도 포함을 해야 되겠죠. 일단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은 뭐가 틀렸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동차 사고로 인한 제3자 배상책임. 제3자 배상책임은 손해보험 영역이죠. 얘도 제3보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5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보험에서 주로 정액보상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보험금에 해당하는 것은 즉 실손보상 방식을 적용하는 보험금이 어떤 거냐 이걸 찾는 내용이네요. 1번 상해 사망, 3번 수술비, 후유장애 얘가 정액보상이고요. 상해 입원 의료비인 경우에는 뭐 1일 입원 1일당 얼마 이렇게 정액으로 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입원 의료비는 실손보상 방식에 의해 지급하는 보험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6번 보겠습니다. 제3보험에서 손해보험회사가 기본계약으로 영위할 수 없는 담보는 그러니까 특약으로 영위할 수 있는 담보는 질병 사망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제한 요건도 80세 개인당 2억 원 얘가 질병 사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번 90세 만기 상해보험, 2번 15년 만기 상해보험, 4번 90세 만기 질병 치료비, 질병 사망이 아니죠. 이런 경우는 다 기본보험 계약으로 영위할 수 있는 담보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7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손해보험회사에서 영위하는 질병사망특약보험금액의 한도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내용이죠. 얼마입니까? 개인당 2억 원이었죠. 38번 보겠습니다. 제3보험 중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은 무엇인가? 보험금액은 무엇인가? 자, 요거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될 내용이죠. 계약자 적립액이 바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원인, 즉 상해보험에 가입했는데 암으로 사망했다. 자, 이런 경우가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계약자 적립액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39번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에서 보험회사가 면책할 수 없는 경우, 면책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면 보장을 해야 되는 경우 이걸 물어보는 거죠. 면책할 수 없는 경우는 1번 사망담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중과실, 피보험자의 중과실이 있더라도 사망담보의 경우에는 상해보험회사에서 보장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면책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보험수익자의 고의, 보험계약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이런 경우는 다 보험회사가 면책을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상해에서 사망보험금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이건 맞는 내용이고요. 재물보험과 같이 보험가액이 존재한다. 상해보험은 신체, 사람의 신체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가액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보험 가입 금액이 개념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틀린 지문으로는 2번이 정답일 것 같고요. 3번 실손의료비 담보에 다수 가입 시 당연히 비례보상하죠. 4번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은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거 다 맞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틀린 내용으로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1번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번 단체보험의 경우에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죠. 그게 바로 단체 상해보험의 특징입니다. 2번 보험계약자는 보험 수익자를 지정할 권리가 있죠. 권한이 있죠. 4번 보험 수익자 사망 시에는 당연히 보험 수익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이 되겠고요. 4번은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보죠. 보험 수익자는 보험 계약자를 요거 바뀌었네요. 그죠? 보험 계약자는 보험 수익자를 변경할 수가 있지만 보험 수익자가 보험 계약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2번 보겠습니다. 실손의료비 담보의 보상 내용에 해당하는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치과 교정을 위한 의치구입 비용. 의치구입 비용은 실손의료비 담보 보상 내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얘도 해당이 되질 않죠. 3번 건강검진 중 이상 소견 등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의료비 얘는 담보의 보상 내용에 해당이 되죠. 건강검진 자체는 실손의료비 담보의 보상 내용에 해당되질 않지만 이상 소견 등에 따라서 추가로 발생한 의료비는 당연히 보상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일단 3번이고요.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대상 의료비. 급여 대상 의료비는 해당이 되지만 비급여 대상 의료비는 해당되질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3번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맞는 내용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사망보험금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서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일단 얼핏 보기에는 뭐 틀린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단어를 하나씩 끊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해야 되죠.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 간접 결과 이러면 틀렸는데 직접 결과니까 얘도 맞는 내용이고요. 일단 1번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2번, 3번, 4번은 어떤 내용이 틀렸는지 한번 살펴보죠. 2번 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과 관계없이 개인당 2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개인당 2억 원은 질병사망특약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 이제 갖다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2번 일단 틀린 내용이고요. 3번 사망보험금 지급 후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이 되게 되면 보험금을 회수하죠. 회수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4번 사망보험금은 보험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4번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의 후유장애 보험금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번 한시적인 후유장애 시에는 보험금 지급하죠. 한시적인 후유장애도 지급을 하게 됩니다. 5년 이상 장애 지급률이 20%를 지급을 하죠. 2번 후유장애 보험금은 연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 정도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합니다. 2번도 틀렸고요. 3번 신체의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그게 후유장애 보험금이죠. 일단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한시장애 기간이 금방 설명드린 거 나오네요. 5년 이상인 경우 장애 지급률의 50%가 아니라 20%를 보험가입 금액에 곱한 금액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은 3번이 되겠습니다. 45번 보겠습니다. 2021년 7월 출시한 개인실손의료보험 4세대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2번 비급여 주사료, 3번 비급여 도수치료. 얘는 전부 다 특약이죠. 그러면 정답은 4번 통원의 보상 한도는 회당 최대 20만 원이다. 얘가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46번 보겠습니다. 2021년 7월 출시한 개인실손의료보험 4세대 특별약관 보험료 차등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자, 보험료 차등 적용은 비급여에 해당되는 것만 이게 차등 적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비급여 지급 보험금에 따라서 비급여 보험료가 변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급여 지급 보험금 얘는 틀렸고요. 2번 비급여 지급 보험금에 따라서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 내지 할증되는 구조니까 얘도 틀린 내용이고요. 3번 비급여 지급 보험금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가 무조건 할증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할인, 할증 둘 다 되는 거죠. 정답은 일단 4번이 되겠네요. 비급여 지급 보험금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되는 구조이다. 4번이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47번 살펴보겠습니다. 질병보험의 대기기간, waiting period를 설정하는 목적으로 올바른 것은, 대기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대표적인 뭐 암보험 같은 거 있죠. 바로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대기 기간을 설정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발병을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하지 않겠다. 뭐 이거죠. 4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실손의료보험의 유형별 설명으로 틀린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일반 실손의료보험, 노후 실손의료보험,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모두 보험료는 1년마다 갱신한다. 자, 보험료 갱신은 1년마다입니다. 1년마다 갱신이 되죠. 2번 일반 실손의료보험, 노후 실손의료보험,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모두 3년 후 재가입하는 구조이다. 자, 재가입하는 기간과 보험료가 갱신되는 기간 이 두 가지 구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노후 실손의료보험과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모두 3년 후 재가입하는 구조이지만 일반 실손의료보험은 5년 후 재가입하는 구조죠. 근데 모두가 다 3년 후 재가입하는 구조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2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통원의료비에서 처방 조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유병력자는 이미 이제 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인지하고 가입을 했기 때문에 처방 조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가장 큰 특징이죠. 3번 맞는 내용입니다. 4번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기본형, 상해 입원 의료비, 상원 통원 의료비, 질병 입원 의료비, 질병 통원 의료비만으로 구성이 된다. 얘가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기본형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내용이죠.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9번 보겠습니다. 상해 및 질병보험의 가지급보험금. 가지급보험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금이 이제 지급이 될 게 거의 결정이 됐는데 금액이 결정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미리 지급을 한다는 겁니다. 대략적인 설명 그렇고요. 틀린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금 지급 사유의 조사 확인이 필요할 경우. 조사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기간이 좀 지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가지급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게 바로 1번 맞는 내용이죠. 2번 보험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약 50% 상당액을 지급한다. 이건 맞는 내용이죠. 3번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가지급보험금은 해약 환급금을 한도로 하는 것이 아니죠. 정답이 일단 2번에 나와 있죠. 보험금 지급해야 되는 보험금의 50% 정도 상당액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지 해약 환급금 한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 50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장기간병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한 것은 장기간병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경우 1번 계약 전 알릴 의무에 해당되는 과거 진단된 질병을 고지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보장을 해 주겠습니까? 당연히 안 해줍니다. 그러나 청약일 이후 5년 경과된 시점에서 발생한 질병은 얘는 보장을 해주죠. 5년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장기간병 얘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4번 계약 전 알릴 의무에 해당하는 사실을 고의로 알리지 않았다. 고의로 알리지 않은 중대한 질병인 경우에는 누구의 잘못입니까? 계약자 피보험자의 잘못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장기간병보험에서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장이 가능한 것은 5년 기억을 해두시고요. 경과된 시점에서 발생한 질병은 보장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세 번째 시간 제3보험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아직 지금 이제 5월, 6월인데 이제 지금 손해보험 시험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문제나 새로운 문제가 이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고 계시는 예상 문제집 1450문제 되는 예상 문제집 있죠. 그 범위 안에서 거의 90% 이상이 출제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여러분들 최근에 기출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최소한 3개월치 이상은 꼭 공부를 하시고 시험 보러 가신다면 여러분들이 합격에 좀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